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편안히 누워서 눈을 감고 세상의 소음에서 잠시 벗어나 보세요. 오늘의 여행은 아주 특별해요. 우주 속으로 떠나는 신비롭고 경이로운 여행이니까요.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늘 바라보는 밤하늘, 그 안에 반짝이는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사실 우리가 보는 별들은 모두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 별빛은 수백, 수천, 아니 수억 년을 넘어 우리에게 도달하는 빛이죠. 그런 별들 속에서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저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눈을 감고 잠시 우주로 떠날 준비가 되었나요? 우리는 이제 우주의 기원, 그 비밀의 시작으로 여행을 떠나려고 해요. 고요하고 깊은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이 태어난 그 순간으로. 우주의 끝없는 공간에서 별들이 탄생하고 행성들이 자리를 잡으며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 오늘의 우주를 만들었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느끼게 될 그 신비로운 여행, 지금 시작합니다. 편안히 눈을 감고 몸을 긴장을 풀고 우주의 무한함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작은 별빛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우리는 지금 아주 오래전 우주의 시작으로 여행을 떠날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던 그 순간, 빛도 시간도 공간도 없었던 아주 고요한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약 138억 년 전 우주는 빅뱅이라는 거대한 폭발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폭발은 우리가 흔히 아는 폭발과는 달랐어요. 이 폭발은 무에서 유가 생기는 순간이었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점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쏟아져 나왔고 이로 인해 공간과 시간이 생겨났습니다. 그 작은 점은 엄청난 열과 밀도를 품고 있었고 마치 거대한 풍선이 부풀어 오르듯 순식간에 팽창하기 시작했답니다. 빅뱅 이후 우주는 아주 뜨겁고 빛나는 상태였어요. 이 초기의 우주는 마치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아처럼 혼란스럽고 에너지가 넘쳤죠.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우주는 점점 식어갔고 최초의 입자들이 모여 수소와 헬륨 같은 가스를 형성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의 시작입니다. 빅뱅이 끝난 지 약 4억 년이 지난 후 우주의 첫 번째 별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별들은 거대한 가스 구름이 중력으로 뭉치며 만들어졌답니다. 이 별들이 빛을 내기 시작하면서 우주는 더 이상 어둠 속에 머물지 않았어요. 밤하늘에서 반짝이는 별들이 생겨난 것이죠. 하지만 그 별들은 단순히 빛나는 구체가 아니었어요. 별들은 우주의 화학 공장이었어요. 별 속에서 수소와 헬륨이 융합하면서 무거운 원소들, 예를 들어 탄소, 산소, 심지어 우리가 숨쉬는 공기의 주성분까지 만들어냈답니다. 이 원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별빛은 단순한 빛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주의 오래된 기억이에요. 가장 가까운 별에서 오는 빛조차 수년 전에 출발한 것이고 가장 먼 별에서 오는 빛은 수십억 년 전에 시작된 여행이랍니다. 이 빛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과거를 들여다볼 수 있어요. 우주의 시작은 이렇게 작은 점에서 시작되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넓은 우주 속에 살고 있어요. 우주가 얼마나 넓고 오래되었는지 생각하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느껴지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우주의 일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빛나는 별들 사이로 떠나는 다음 여행을 준비하며 잠시 쉬어갈게요. 여러분은 이 순간 우주의 시작과 함께 그 신비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답니다. 눈을 감고 빅뱅 이후 우주에 처음으로 빛이 비쳤던 그 찬란한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그 빛은 지금도 밤하늘에서 우리를 비추고 있으니까요. 이부별의 탄생과 죽음. 별들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이 나는 걸까요? 이 질문은 우리를 밤하늘의 신비 속으로 초대합니다. 별은 단순히 빛나는 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역사와 삶의 순환을 품은 존재입니다. 모든 별은 거대한 가스 구름인 성운에서 시작됩니다. 성운은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차가운 가스와 먼지의 집합체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중력이 이 가스를 점점 끌어모아 하나의 중심으로 집중시킵니다.
밀도가 증가하고 온도가 상승하면서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죠. 이 순간 별이 태어납니다. 태양처럼 크기가 중간 정도인 별들은 핵융합 반응을 통해 수소를 헬륨으로 바꾸며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이 에너지가 별을 빛나게 하고 우리처럼 행성의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제공합니다. 태양은 약 46억 년 동안 이렇게 빛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약 50억 년은 더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별의 생명도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태양 같은 별은 핵융합 연료를 모두 소진하면 팽창하여 적색 거성이 됩니다. 이후 겉부분을 우주로 내보내고 중심부는 백색 외성으로 남습니다. 백색 외성은 더 이상 핵융합을 하지 않는 작고 밀도가 높은 별의 잔해입니다. 반면에 태양보다 훨씬 큰 별들은 죽음을 더욱 극적으로 맞이합니다. 이 거대한 별들은 마지막 순간에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며 자신이 만들어낸 원소들을 우주로 방출합니다. 철, 금, 은 같은 무거운 원소들은 이렇게 생성되죠. 초신성 이후 남는 것은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입니다. 블랙홀은 별의 잔해가 엄청난 중력에 의해 한 점으로 압축된 상태입니다.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블랙홀은 우주의 가장 신비로운 존재 중 하나로 꼽힙니다. 별들의 탄생과 죽음은 우주의 순환을 보여줍니다. 별이 방출한 원소들은 새로운 별과 행성을 만드는 재료가 되고 결국 우리 같은 생명의 탄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 중 일부는 아주 오래전 폭발한 별에서 나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밤하늘의 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빛나는 점들 하나하나가 우주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별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나는 너와 같은 우주의 일부야. 라는 속삭임일지도 모릅니다. 삼부은하와 우주의 구조. 밤하늘의 별들은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그 답은 은하에 있습니다. 은하는 별들이 모여 이루는 거대한 집합체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 태양계가 속한 우리 은하가 있죠. 우리 은하는 나선형 구조를 가진 은하입니다. 수천억 개의 별과 함께 가스를 품고 있으며 그 중심부에는 거대한 블랙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태양계는 은하 중심으로부터 약 2만 6천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죠. 우리 은하를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은하수입니다. 은하수는 우리 은하의 일부를 바라본 모습으로 그 가스와 별들이 만들어내는 흐릿한 띠처럼 보입니다. 우주의 은하들은 우리 은하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 은하로는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은하와 비슷한 나선형 구조를 가진 은하로 약 250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은하는 아주 천천히 서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약 40억 년 후에는 서로 충돌해 하나의 거대한 은하로 합쳐질 예정입니다. 은하들은 혼자 존재하지 않고 무리를 이루어 은하단을 형성합니다. 우리 은하는 국부 은하군이라는 은하단에 속해 있으며 약 50개의 다른 은하들과 함께합니다. 은하단은 다시 초은하단으로 연결되며 초은하단은 우주의 거대한 그물처럼 얽혀 있습니다. 이를 우주의 거대 구조라고 부르죠. 하지만 이 모든 은하들 사이에는 끝없이 넓은 빈 공간도 존재합니다. 우주는 이렇게 별과 은하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동시에 광활한 공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균형은 우주의 본질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은하와 우주의 구조를 연구하며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동안에도 우주는 끝없이 팽창하며 새로운 별과 은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신비로운 공간 속에서 우리는 작고 소중한 한 점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4부, 외계 생명체의 가능성. 우리는 이 광활한 우주에서 정말로 혼자인 걸까요? 아니면 어딘가에 또 다른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은 인류가 오랫동안 품어온 가장 큰 신비 중 하나이며 우리의 상상력을 끝없이 자극합니다. 지구는 생명체가 살기에 완벽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당한 온도, 물, 산소가 포함된 대기, 그리고 안정적인 에너지원인 태양. 이러한 조건이 모두 어우러져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너무나 광대합니다.
이런 조건이 우주의 다른 곳에서도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외계 생명체의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해 태양계 바깥의 외계 행성들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은 수천 개에 이르며 그중 일부는 골디락스 존에 위치해 있습니다. 골디락스 존은 별로부터 적당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물은 우리가 아는 생명체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영역은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탐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우리의 태양계 안에서도 생명체의 흔적을 찾으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와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는 그 가능성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유로파의 얼음 표면 아래에는 거대한 바다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며 엔셀라두스에서는 얼음 기둥이 분출되는 현상이 관측되었습니다. 이 현상은 그 아래의 물과 함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외계 생명체를 찾는 이유는 단지 과학적 호기심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주에서 혼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게 하고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정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언젠가 외계 생명체와 조우하게 된다면 그것은 과학, 철학, 그리고 우리의 세계관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먼 우주에서 그들도 우리처럼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다른 생명체의 존재를 궁금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그들 또한 우리가 이 순간 우주를 탐구하듯 우리를 탐구하고 있을까요? 그 생각만으로도 우리는 우주의 신비와 그 무한한 가능성 속에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집니다. 우주를 향한 우리의 탐구는 단순히 새로운 발견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이 우주 속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우리는 또 다른 생명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 상상 속에서 우주에 대한 꿈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어쩌면 우리가 밤하늘을 바라보며 품는 질문들 속에서 이미 답은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우리가 우주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아닐까요? 5부. 우주의 끝과 우리의 위치. 이 질문은 인류가 오랜 세월 동안 고민해온 가장 근본적인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우주에 대한 우리의 탐구는 한계를 모르며 이 질문은 과학적 호기심뿐만 아니라 철학적 사유까지 자극합니다. 우주는 약 138억 년 전 빅뱅이라는 엄청난 사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빅뱅은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한 점에 모여 있다가 갑자기 폭발하며 시작되었고 그 이후 우주는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습니다. 초기의 우주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뜨겁고 밀도가 높은 상태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식어가며 은하, 별, 행성들이 형성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밤하늘의 별과 은하는 바로 그 역사의 산물입니다. 그렇다면 우주의 끝은 어디일까요? 일부 과학자들은 우주가 닫힌 구조일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는 우주가 마치 지구의 표면처럼 끝없이 이어진 곡선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이론입니다. 이러한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우주의 한 방향으로 무한히 나아가더라도 결국 원래 출발점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주가 열린 구조라면 팽창은 영원히 계속되어 우주는 끝없는 공간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또한 우주의 미래에 대한 이론 중 하나는 혈적 죽음이라는 개념입니다. 우주가 계속 팽창하며 온도가 점점 낮아지고 에너지가 고르게 분포되면서 결국 모든 움직임과 변화가 멈추는 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별이 더 이상 태어나지 않고 기존의 별도 모두 소멸하여 우주는 영원히 어두운 상태로 남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의 존재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주의 관점에서 본 지구는 단지 하나의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작은 점 위에서 우리는 태어나고 사랑하고 배우며 끝없이 탐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감정, 꿈꾸는 미래, 그리고 우주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인간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우리 자신이 곧 우주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원소들, 예를 들어 탄소, 산소, 철 등은 모두 수십억 년 전에 폭발한 별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별의 먼지에서 태어났고 결국 다시 우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주의 순환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작은 조각일 뿐이지만 동시에 우주의 일부라는 점에서 무한한 연결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작음 속에서 우리의 삶은 빛을 발합니다. 이 광활한 우주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고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우주의 신비를 조금씩 풀어나가고자 노력합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은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이끌며 끊임없는 탐구를 통해 더 큰 진리를 발견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주의 끝과 시작을 알 수 없지만 그 미지의 세계를 상상하고 탐구하며 우리의 여정을 계속합니다. 우주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이야기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속삭임은 우리가 바라보는 별빛 속에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